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발표된 갤럽 조사에 아주 흥미로운 통계가 하나 나왔습니다. 원자력 발전과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 조사입니다. 1,004명 조사에 대상으로 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3.1%의 오차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탈원전 정책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탈원전은 즉 원전 축소입니다. 축소. 뭐 흔히 백지화라고 하기도 했는데 원전을 축소하겠다. 지금 20여 기를 계속 줄여 나가겠다는 거죠. 축소에 찬성하는 사람이 27%입니다. 그리고 확대해야 된다가 24%,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가 37%. 간단하게 말하면 탈원전에 반대하는 여론이 61%입니다. 61%. 그러니까 축소 27%, 현재 수준 유지, 확대 합치면은 61%. 압도적으로 탈원전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확대를 주장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게 확대하는 것이 고효율 에너지 자원이고 친환경적이다. 정확하게 본 겁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친환경적이다. 오염 배출이 적다. 아니 거의 없다. 그 다음에 왜 축소해야 되느냐? 안전사고 위험성. 이것은 사실 과학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 특히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는 가장 효율적이다.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안전한 원자력 발전소가 한국 원자력 발전이라는 것은 이미 증명된 겁니다. 수학적으로 증명된 건데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이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울진에서 지으려다가 지금 중단된 원전 3, 4호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우선 관련 사실을 알고 있느냐? 49%는 알고 있다고 하고 몰랐다, 모르고 있다 51%입니다. 아느냐 모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원전에 대해서 알면은 탈원전 반대입니다. 그건 자동적입니다. 원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알면 탈원전 반대예요. 근데 신한울 원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하는 사람이 51%니까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국민들은 진실을 알면은 올바른 선택을 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어떻게 진실을 알리느냐? 진실을 알려야 되는 사람이 언론이고 정부고 정치인데 이 사람들이 엉터리 엉터리를 알려버리면 도리가 없습니다. 그는 진실을 그 자체보다도 어떻게 알리느냐가 중요하다. 일단 신한울 원전 3, 4호기가 무슨 문제인지를 모른다는 사람이 51%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여론조사를 했다고 판단해야 이게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겠죠. 자,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해야 35%, 건설하지 말아야 22%, 아직 판단이 어렵다 35%. 여기서도 건설해야가 훨씬 더 높습니다. 35, 말아야가 22%. 건설해야죠. 이거 중단하면은 여기에 따른 뭐 보상 등등 해가지고 한 1조 이상 날아갈 겁니다. 아마. 건설해야죠. 1조면은 주한미군 1년치 분담금입니다. 분담금.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을
재개해가지고 낭비를 줄인 돈 가지고 분담금 좀 올려주면 안 됩니까?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찬성 64, 반대 24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게 보면 막 뭉뚱그려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 약 70%다.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70%. 그 이유는 탈원전을 계속하면은 환경이 나빠지고 그 다음에 전기값이 올라간다. 이건 뭐냐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총선 이슈가 된다는 거죠. 총선 이슈. 총선에 아마 야당이 국민투표하자. 국민투표하자. 또는 총선의 제일 큰 이슈로 이걸 내걸지 모릅니다. 사실은 국민투표 사안입니다. 국민투표는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중대 사안에 대해서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전은 에너지는 바로 군사작전의 기본이죠. 에너지는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국민투표 사안입니다. 국민투표 운동을 저는 야당이 총선 전부터 지금부터 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0내년 4월 총선 때 투표를 하나 더 하자. 원전 관계로 국민투표하자. 그럼 용지 하나만 더 있으면 된다. 국민투표 운동을 벌리는 겁니다. 받아들이면 좋고 안 받아들이면은 내년 총선은 사실은 원전에 대해서 묻는 국민투표다. 내년 총선은 국회의원을 뽑는 의미도 있지만은 원전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결정하는 국민투표다. 우리 야당은 탈원전 반대다. 원전 계속 유지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를 찍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렇게 했을 때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지지가 많으니까 더구나 지금부터 알리기 시작하면서 그런 제일 중요한 것은 원전 존폐 여부를 국민투표에 걸자는 이 선거운동 자체가 국민들에게 원전에 대한 실상을 알린다는 데 있습니다. 원전에 대한 실상을 알리는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알면은 올바른 선택을 합니다. 알면은 우리가 전두환 정권 시절에 중요한 경험을 했습니다.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1985년 2.12 총선이 있었습니다. 이때 전두환 정권이 상당히 강권 통치를 했습니다. 언론 자유도 상당히 제약이 되었습니다. 야당의 활동도 제약이 되었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정치정화법에 묶여있기도 했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두 사람은 출마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2.12 총선 국회의원 선거가 왔습니다. 선거를 하면은 일단 정부의 통제가 완화됩니다. 선거 기간 중에는. 더구나 겨울 선거를 한 것은 겨울에 참여율을 좀 낮추려는 정권의 의도가 있었겠지만 2.12 총선 기간 중에 전국의 유세장이 아주 들끓었습니다. 오랜만에 전두환 정권 규탄하는 연설이 나오니까 자유를 갈구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속이 시원했는지 모여들었습니다. 예상 외의 야당 붐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김대중, 김영삼 두 사람은 활동을 못했어요. 아직 정치 금지법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야당이 곳곳에서 선전했습니다. 선전해서. 그래서 2.12 총선에서 전두환 정권은 야당을 만만한 민한당과 신민당으로 분열시키려고 했는데 이게 분열이 되지 않고 급조된 신민당이 약진을 했습니다. 제1당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민한당은 나중에 이 신민당이 흡수되고 말았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두 사람이 다시 컴백하고 말았습니다.
이 2.12 총선에서 특히 서울 그리고 부산, 대구에서 그때는 한 지역에서 두 사람을 뽑을 때입니다. 부산에서는 세 사람의 민정당입니다. 당시에 민정당 여당입니다. 민정당 후보가 떨어지고 부산, 서울에서 한 사람 그리고 대구에서 한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2.12 총선은 결국 야당의 승리로 선명 야당의 등장으로 끝났습니다. 이게 민주화를 대세로 만든 분수령이었습니다. 이처럼 선거는 중요합니다. 선거를 통해서 진실을 알리는 거죠. 선거를 통해서 탈원전 정책의 무모함을 알리고 동시에 문재인 정권의 핵정책, 북핵 정책의 무모함,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의 위험성을 알리는 그런 장으로 삼으면은 아마 이 자유진영을 대표하는 정당이 또 하나가 되고 하면은 압승도 가능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승 구도가 탈원전 반대, 그리고 우리도 핵무장하자. 는 선택 또는 국민투표를 하자. 국민투표에 두 가지를 넣자. 탈원전 원전 찬반 묻자. 그리고 핵무장 찬반 묻자. 이렇게 접근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